1. 고정된 또래 집단이 만드는 서열 권력관계. 학교는 어쨌든 보는 사람만 계속 보면서 지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공부든 힘이든 무엇이든 서열과 권력이 형성되고 그 권력에 동조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은 한 분야에서의 서열을 인간적인 서열로 전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경쟁, 비교가 일상인 문화.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교실에도 퍼져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은 어디 아파트 살아요? 아, 이 동네 아니에요? 그럼 저보다 거지네요? 우리 동네가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동네라던데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적, 외모, 인기, 운동, 각종 아이템 등 비교 가능한 지표가 많을수록 낙인과 배제가 쉬워지고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등급은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 부분은 타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형태의 언어폭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스마트폰으로 인한 24시간 학교화. 저도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밖에 숨을 곳이 있었지만 SNS가 보편화된 지금은 폭력이 퇴근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도 사이버 폭력의 증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고요. 4. 교사의 초기 개입이 어려운 조건. 교사한테 강한 권한이 있어서 초기에 확실한 지도로 끊어내면 작아질 텐데 그런 권한 없이 관찰, 상담, 분리, 중재, 기록, 보고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의 부당한 간섭 및 불응도 교사를 위축시키죠. 5. 폭력의 애매한 경계. 요즘은 주먹질 말고도 따돌림, 조롱, 배제 등의 해석이 필요한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의 모호함이 문제의 요소가 되죠. 6. 가정환경의 요인이 학교에서 증폭되기도 함. 방임, 가정 내 폭력, 모욕적 양육, 낮은 정서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이 아이들의 충동 조절, 공감, 대인 기술에 영향을 줍니다. 네, 지금 학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겁만 먹은 채로 오늘 기대면 살 수밖에 없냐? 그건 아니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죠. 먼저 학생들, 잘하는 걸 만드세요.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속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이 집단에게 이익이 되거나 귀할수록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잘하는 게 있으면 무시를 덜해요. 학교에서는 공부가 가장 인정받기 좋은 능력이지만 축구, 농구, 달리기, 발표 잘하기, 청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들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냐고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에는 모방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글씨 쓰는 거, 말하는 것도 모방부터 시작했어요. 모방하면서 그냥 버티세요. 못하는 상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모방한 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들여서 모방을 하세요. 주변에 보고 배울 사람이 없으면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별게 다 나옵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하는 거 티내지 마세요. 바로 잘난 척한다고 질투나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 주인공이 힘을 숨긴 모드로 가셔서 필요할 때만 능력을 딱 발휘하는 편이 오히려 주변에서 겸손하다고 더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도 주변에서 존중 안 해주는 동물 같은 녀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운동해서 힘을 키우세요. 우리는 인간 이전의 동물입니다. 약육강식의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고 강한 물리적 힘 앞에서는 생존 본능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힘이 강해지면 대놓고 무시받는 일은 없거나 오히려 친절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명심하세요. 일진들은 약자를 노립니다. 그렇다고 힘 키워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럼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학부모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혹시 명령조로 차갑게 혹은 짜증을 담아서 말씀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말투를 정말 똑같이 받아서 학교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이 일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갈등을 자주 일으키는 아이들의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 말투를 학습한 곳은 첫 번째로 부모님, 두 번째로 인터넷입니다. 이 바쁘고 정글 같은 현대사회에서 육아까지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다가오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타인과의 관계를 이끄는 방법은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적어도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표현을 피해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의 메시지를 받아주시며 차분히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유가 되신다면 아이가 소비하는 컨텐츠에도 개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약을 경험한 이의 뇌는 도파민 회로가 고장나서 일상적인 곳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으시겠죠. 학폭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타인의 괴로움을 유발해야 도파민이 만족되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그 도파민의 역치를 올린 건 학생들이 접한 컨텐츠들이고요. 무조건 금지하시기보다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대체하여 제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례로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 또는 스포츠 활동, 덕질과 같은 통제된 컨텐츠를 통해 도파민 디톡스에 성공한 제자들을 여러 봤습니다. 선생님들, 이미 제도적으로 안내된 것들만 챙겨도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뭉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여러 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는 그 활동 자체가 그들에게 재밌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 맡고 계신 학급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셔서 아이들의 집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발표회 등 학교 행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안 하는 학교들도 많으니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최대한 여러 친구들이 돌아가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급 내에 힘, 외모, 인기 등으로만 구축되는 서열의 기준을 다변화해서 권력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컨텐츠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때 아이들의 관계 개선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좋고요. 제가 사용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모둠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면서 체육대회, 보드게임대회, 토론대회, 작사, 작곡, 춤 발표회, 연극, 물로켓 등등 실시해서 결론적으로 서로 계속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도 힘든 반에서는 제가 학생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학생들끼리 뭉쳐서 제 욕을 하도록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해에 함께한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크게 싸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구조는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살아온 방식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늘 해왔으니까 라는 관성적인 태도로 계속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바뀌어가면 우리가 지내는 이 학교만큼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